전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말 결정할 장소 지적. 올해 초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크림반도와 흑해의 통제권을 차지하는 전쟁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성공하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본부를 둔 외교정책연구소의 아시아 유럽 프로그램 멤버인 존 볼턴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실패하면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조항이 평화협정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여러 러시아 방공 부대와 세바스토폴 근처의 벨벳 공항을 겨냥한 일련의 성공적인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워싱턴에 본부를 둔 유럽 정책 분석센터의 민주주의 연구원 글렌 베케토브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이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배치 덕분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유럽, 러시아 및 아시아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 마리아 스네고바는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흑해에 접근하고 활동하는데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베케토브 연구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흑해 함대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고 남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의 군사 지원을 방해하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크림 다리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의 동쪽 해안을 연결하는 약 20km 길이의 다리이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다리는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돌아왔다고 믿는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다리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전략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승리로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러시아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죠. 스네고바 전문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잃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상황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케토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크림반도의 통제권을 되찾거나 단순히 이러한 지역에 충분한 압력을 가해 모스크바를 위협할 수 있다면 이는 전쟁의 종식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한편 세계평화정상회의 첫 전체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공정한 평화가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 계획이 모든 국가의 동의를 받아 테이블에 놓이면 러시아 대표들에게 통보되어 우리는 진정으로 갈등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 회의에 101개국 및 국제기구가 참석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세계를 반대 진영으로 나누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에서 온 대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101명의 참석자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결정할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다극화된 세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지만 행동과 말로 같은 가치를 지닌 국가들은 우리의 평화 공식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평화 제안 거부하면 우크라이나 더 엄격한 조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신 평화 제안을 거부하면 모스크바가 미래에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2022년 10월 러시아에 합병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지역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면 즉시 휴전을 명령하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선언했죠. 크렘린궁 지도자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에 합병된 5개 지역에 대한 이전 요구를 포기하면 영구적인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이 모든 조항과 기타 몇 가지 조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 이후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키이우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모두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평화 제안을 최후 통첩이라고 부르며
러시아가 1991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평화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고집했는데요. SVR 국장 나리시키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푸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휴전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들은 우크라이나에게 더 어려울 것이죠. 모스크바의 최신 제안을 거부한 키이우의 반응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 내에서도 더 나쁜 조건을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키이우가 협상 위치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있을 때 모스크바와 협상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유엔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여러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 협상에서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고 말했는데요. 네벤자는 2022년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의 중재로 휴전 협정에 서명했지만 키이우가 이후 이 협정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결론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부가 협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젤렌스키가 러시아 현 지도부와의 모든 협상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한 것은 대화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노골적인 모순은 우크라이나의 전체 외교 정책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강조했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발언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폭보트 파괴하기 위해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에 엄청난 위력.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군의 자살 드론을 사냥하기 위해 기구 설계국이 개발한 포탑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포탑은 소련 시대의 BMP-2 보병 전투 차량에 사용된 포탑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포탑의 이름은 베레조크로 30mm 2A42 자동 대포, 7.62mm PKTM 기관총, 30mm AGS-30 자동 유탄 발사기, 그리고 각각 두 발의 미사일이 장착된 두 개의 코네셈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포탑은 또한 소지 HTM 주야간 조준 장치로 무장되어 있죠. 언론에 공개된 비디오에는 베레조크 포탑이 코네셈 대전차 미사일로 세척의 우크라이나 자살 드론을 파괴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자살 드론을 사용해 흑해 함대의 함선과 크림반도의 항구를 공격해왔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터미널과 같은 서방에서 생산된 부품은 이 드론의 주요 부품이죠. 이전에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 자살 드론을 저지하기 위해 순찰선, 전투기 및 헬리콥터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이 함대가 순찰선, 더 큰 함선 또는 크림반도의 주요 항구 주변의 정적 포인트에 베레조크 포탑을 설치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SF에 따르면 코네렘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 포탑은 우크라이나군의 자살 드론 위협을 무력화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넷은 중동에서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갈등에서 사용된 신형 무기가 아닙니다. 9M133 코넷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 5km 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유도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으로 1200mm 두께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이중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넷 미사일은 현대 전차에 일반적으로 장착된 폭발 반응 장갑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연속으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상대방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코넷은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일 뿐만 아니라 건물과 요새를 파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최소 2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한 대의 M2 브래들리 전투 차량이 코넷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었죠. 또한 헤즈볼라 무장 세력은 2006년 이라크와 레바논 분쟁에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주력 전차를 격파하기 위해 코넷을 사용했습니다. 언론은 2019년 코넷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을 약 26,000달러로 추정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1,000만 달러가 넘는 에이브람스 전차를 격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로 큰 가성비를 자랑합니다.